르노코리아 자동차의 빈약한 라인업을 채워줄 XM3 E-TEC 하이브리드.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으시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단 SUV 선택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XM3 하이브리드가 유럽에서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거 나올 때까지 존버한다는 분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출시를 한 달 앞두고 유출된 XM3 E-TEC 하이브리드의 정보들을 요리조리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이 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정식 명칭은 E-TEC 하이브리드 1.6 GTE인데요. 최고 출력 85마력의 간접 분사식 1.6L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서 시스템 출력 135마력을 냅니다. 라이벌이 될 니로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스펙시트상 달리기 성능의 그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변속기는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변속기를 썼는데요.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변속기, 뭔가 애매하죠. 이 변속기에 르노의 F1 기술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자면 엔진에 4단짜리 변속기 그리고 구동 모터에 2단짜리 변속기를 달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해요. 클러치 없이 시동 모터가 변속까지 서포트하면서 기어가 착착착착 바뀌는 방식이죠. 하이브리드 차로서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는데 이 방식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제조사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방식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르노는 이 변속기 쪽 비중을 크게 두고서 만든 것 같습니다. 울컥울컥 거리기도 하는 니로 하이브리드의 DCT와는 또 다른 질감을 보여줄 거예요. 어쨌든 더 깊고 복잡한 내용은 차치하고요. XM3 하이브리드의 특징은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출발은 EV 모드예요. 하지만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 출발 직후 곧바로 이어서 엔진이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토요타의 방식처럼 출발하고서 어느 정도 속도가 이를 때까지는 완전히 EV 모드로 갈 수만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배터리 잔량이 40% 이상일 때 시속 52km까지는 순수 전기 모드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급가속을 하거나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두거나 실내 난방을 켜거나 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땐 꽤 효율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질감이잖아요. 저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거슬리는 포인트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언제는 출발하자마자 엔진이 개입하고 언제는 안 켜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근데 XM3 하이브리드는 일단 항시 EV 모드로 출발하니까 그런 포인트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XM3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유럽 인증 기준 리터당 24.4km,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을 받으면 15%에서 한 2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국내 기준 공인복합 연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이브리드로서 특히 하이브리드 SUV로서는 준수한 연비입니다. 참고로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의 유럽 기준 복합 연비는 23.8km/L, 국내 기준 복합 연비는 20.8km/L로 리터당 3km 가까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익스테리어는 기존의 XM3와 차별화했습니다. 르노의 고성능 라인업이 RS잖아요. 이 RS의 디자인을 입혀서 좀 더 스포티한 스타일링을 연출했습니다. BMW의 M 스포츠 패키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XM3 하이브리드 기본형부터 이 RS 라인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형도 18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또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이 18인치 휠의 디자인이 또 달라진다고 하네요. 나아가 웨이브 블루, 일렉트릭 오렌지 등 두 가지 색상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컬러 선택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테리어 쪽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실내 컬러는 블랙을 기반으로 하되 옵션에 따라 천장 헤드라이닝을 까맣게 변경할 것으로 보이고요. 센터페시아 쪽 패널의 디테일이 살짝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고 등급에서는 전자식 변속 노브 SBW가 제공되는데 버튼이나 다이얼 방식은 아니고요. 제네시스 G70처럼 변속기 노브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작동 방식이 전자식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캡처를 출시했을 때 최고 등급에 달려있었던 e시프터 변속기, 그거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트림은 R2와 인스파이어 두 가지 트림으로만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사양은 아니지만 패키징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형인 R2의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RS 라인 디자인과 더블 트렁크 플로어를 기본 품목으로 하되
18인치 휠이나 전자식 변속 노브, 천연 가죽 시트는 옵션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또 9.3인치 이지 커넥트 내비게이션과 디지털 클러스터, 후측방 경보 등 이런 것들은 시그니처 패키지로 묶여서 따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등급인 인스파이어는 앞서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던 18인치 휠, 전자식 변속 노브, 스마트폰 무선 충전, 9.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입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고요. 여기에 보태서 운전석 전동 시트,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러기지 스크린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천연 가죽 시트와 앞좌석 통풍, 뒷좌석 열선은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2로 따로 선택해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클러스터와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하나로 묶어서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XM3에서는 각각 24만원 그리고 7만원짜리였었죠. 이 밖에 시그니처 패키지에 묶여있던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도 따로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스파이어 디자인 패키지 1, 2가 눈에 띄는데요. 인스파이어 디자인 패키지 1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18인치 휠이 RS 라인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블랙 투톤 루프가 들어가고 사이드 미러나 창틀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바르고 옆구리 쪽 사이드 가니쉬가 메탈 장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 인스파이어 디자인 패키지 2는 앞쪽과 뒤쪽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사이드 가니쉬에 바디 컬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자인 패키지 1, 2가 중복 선택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가격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기존 XM3의 가격이 1,875만원부터 2,862만원이었는데요. 물가 인상률 반영하고 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 걸 감안하면 최소 3천만원 초반대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인스파이어에 이것저것 넣으면 3,500에서 3,700~800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공식 출시까지는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예정은 이번 달 중순에 사전 계약을 진행하고 출시는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자 소식에 따르면 부품 수급과 국내 판매 물량을 놓고 르노 본사와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전 계약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는데요. 이 때문인지 XM3 하이브리드의 가격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코리아 측에서는 무조건 올해 안에 XM3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다면 또 발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곤잘로였습니다. 안녕.